김민국 대표 만나기 전까지는 김민국 대표랑 나이도 같고 학교도 같으니까 김민국 대표 만나면서 좀 많이 바뀐 케이스인데, 김민국 대표한테 배운 게 안녕하세요. 오늘도 기분 좋은 조 팀장입니다. 드디어 모셨습니다. 제가 참 어렵게 섭외했는데요. 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일단 가치투자계 1타 강사, 약간 선생님 같은, 질문 잘못하면 약간 혼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라면, 이분은 제 개인적으로 조금 더 편한, 어떻게 보면 좀 동네 형 같은 VIP 자산운용 김민국 대표님 모셨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고객분들께서, 예. 구독자분들께서 예.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. 예. 최 대표만 나오고 김 대표 어디 갔냐? 김 대표 나와라. 또 영상을 통해서 최든철 대표님께서 김 대표님을 소환을 그렇게 계속 해주셨었습니다.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예. 제가 그 카메라가 어색한 편이라서 제가 좀 여러 번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굳고 사양을 했었는데, 최 대표가 저하고 함께 한 시간이 벌써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최 대표가 있었던 그 에피소드 여기저기에 제가 좀 많이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때가 때인지라 제 경험이나 시장에 대한 제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용기를 내봤습니다.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기관 투자자이기 이전에 이미 개인 투자자로서 이러한 위기를 앞서서 겪어보신, 그걸 극복해내신 경험이 있으셔서 여러분들께도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. 일단 주식을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는지 이런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. 제가 97년도 IMF 전후로 제가 시작을 했었습니다. 예. 전후로 그럼 예. 시작하신 거예요? 예. 일단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나 이런 게 있으셨기 때문에 들어가실 수 있으셨던 건가요? 주식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과가 경제학과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 모라토리엄이라든지 그 정말 경제학 교과서에나 있을 법한 이런 단어들이 정말 뉴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등장하는 걸 보면서 이런 때가 보통 부가 이동하는, 부자한테서 가난한 사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고, 나도 그걸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뭔가 투자를 시작하겠는데 가장 접근성이 용이했던 이 방법이 사실은 주식 투자였던 거죠. 아버지도 자영업을 사실 그때 하셨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나거든요. 그리고 주식시장 패닉돼서 사람들 안 좋은 힘들어하는 이미지들이 워낙 많이 나가가지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로 폭락했을 때도 그렇고 금융상품에 투자하기가 어렵더라고요. 막상 이런 때가 되면. 그렇죠. 그때는 더 무서우셨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 가능했을까요? 기본적으로 저는 성향이 좀 낙관론자입니다. 과외해서 학생치고는 상당히 돈을 벌었는데, 돈도 있고 기회라고 확신도 들고 낙관존재다 보니까 주식 투자가 그리 어렵지 않게 좀 사실은 저는 입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렇게 망가진 게 다시 회복될 거다. 그렇죠. 우리나라 다시 일어날 거다. 잘 될 거라는 좀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본인의 기질과 운이 이런 게 좀 따르긴 했었네요. 마침 또 자본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. 당시에 과외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. 청담동하고 압구정 쪽으로 해서 과외를 뛰었습니다. 근데 단가가 좀 셌겠는데. 단가도 좀 센 편이었고, 처음에 제가 과외했던 학생이 예체능이었고 재수를 했던 학생이었는데, 아주 짧은 기간에 점수를 확 올려야 되는 나름대로 전략적인 접근했던 게, 너가 지금 영어 수학을 해서는 총점을 올릴 수 없다. 사회탐구 점수를 확 올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. 그 친구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. 그게 소문이 한번 나니까 이제 친구 엄마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해주고, 제가 시간이 바쁘다 그러니까 그룹으로 만들어서 주겠다고. 일반적인 과외는 40만 원 정도 됐었는데 빨리 성적 올려준다는 평판이 있다 보니까 이제 50만 원을 받았거든요. 근데 그룹으로 하면 또 2명 하면 80만 원, 3명 하면은 100만 원. 주말에 보통 3팀에서 4팀 좀 단기적으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. 몇 년 정도? 1년 반 정도가 제가 과했던 기간이었던 거죠. 나보는 그 눈빛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내 새끼들 이런 느낌도 나고 해서. 진짜 일타 강사는 여기 있으셨습니다. 그 시기에 결국에는 현금이 있었으니까 투자가 가능했던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런 시간이 있었죠. 종잣돈을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야 또 용기를 내야 될 때 용기를 내는 건데, 처음 사신 종목은 어떻게 된 거예요? 증권객장 이제 계좌를 트고 나서 가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, 어떤 종목이 좋아요 보니까 쌍용차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단 내가 뭘 사야겠다 해서 주식시장을 간 게 아니고 그냥 가서 주식은 해야 됐는데 가서 뭘 사면 될까요? 주식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쌍용차. 저희 아버지 그때 차가 무쏘였거든요. 무쏘였는데 우리 아버지 차도 그건데 남자의 로망. 쌍용차가 지금은 몇 년 적자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은
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. 그래, 그럼 이 정도 차면 좋겠군. 이렇게 해서 그냥 쌍용차를 샀던 거죠. 쌍용차. 예. 그때 당시 좀 수익이 났나요? 근데 참 이게 초반부터 이제 해피엔딩이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는 건데, 이게 신기한 게 주식이라고 하는 게 종합지수가 올라가면은 같이 내 주식도 올라가는데, 쌍용차도 올라가는데, 종합지수가 떨어지니까 내 주식도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종목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, 나쁘지 않아, 나도 들어본 적 있어, 쌍용차 뭔지 알아 정도의 느낌인데다가 실제로 주가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확신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보통 대학생들이 하는 방법이 뭔가 막히지 않습니까? 네. 서점을 갑니다. 서점을 가가지고 이제 책을 이제 좀 보는 이런 습성도 있는데, 주로 모범생들이었죠. 뭐 그냥 같은 그렇죠. 대학생이라도 저는 안 뭔가 그랬는데. 뭐 연애나 키스를 뭐 이렇게 진짜 책에서 배웠다고 하는 이제 영화의 에피소드처럼 제가 궁금했던 거는, 나는 맨날 이렇게 시지프스 돌 올린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인데, 오랫동안 투자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을까? 제 눈을 끌었던 게 이제 워렌 버핏 관련된 또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워렌 버핏의 스승님이시거든요. 그분이 썼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, 터린치 책도 있고 몇 가지 책을 읽었는데, 주식이라고 하는 게 기업의 소유권, 총 100주가 있는데 한 주를 갖고 있으면은 진짜 그 기업의 100분의 1을 소유권을 내가 갖고 있는, 그리고 신교코 회장이나 뭐 옛날 이건희 회장 이런 분들이 그 회사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회장인 거거든요. 기업의 소유권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주식의 의미에 대해 제정을 했죠. 가장 좋은 회사를 가장 싸게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그때 처음으로 했는데, 저한테는 그게 상당히 그 충격적인,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알게 되고 그 방법으로 주식을 접근했던 거죠. 그냥 폭락을 했으니까 느낌적인 진짜로 한번 느낌으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 거고, 마침 가서 PB한테 종목을 추천받아서 추천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추천해줬는지 뭐 그런 것들이 의심이 생기다 보니까 공부하게 되는, 그렇게 연결되게 되네요. 맞습니다. 그러면 이제 실천을 해봐야 되잖아요. 예. 좀 이제 주식을 좀 습득했으니까. 스승님 바로 만난 게 아니고 정말 지루한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, 나름대로 몇 개월이지만은 저한테는 상당히 지루한 몇 경험이었습니다. 개월, 그 쌍용차가 몇 개월. 처음에 투자했을 때는 그게 바로 수익이 확 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런 관점을 보다 보니까 주택은행이라는 종목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. 그때 당시에 이제 동원증권의 김정태 사장님이라는 분이 되게 존경했던 이런 그 CEO 분이셨는데, 이분이 주택은행장으로 옮기신다라고 얘기를 나왔던 거고요. 당시에 이제 되게 망했던 은행들이 많았거든요. 근데 망했던 은행들의 특징이 대기업에 빌려줬던 여신이 많았던 겁니다. 그래서 대기업이 뭐 부채 비율 몇천 % 정도인데 대기업이 망하니까 그 돈을 빌려준 은행도 망했던. 근데 주택은행은 말 그대로 주택은행이지 않습니까?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건데 주택값은 따로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많이 폭락 안 합니다. 그리고 제로로 수령하는 경우는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은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상당히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. 그러면 야, 내가 곧 군대를 가야 되니까 군대를 가더라도 좀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으면서 좋은 CEO를 갖고 있는 회사를 어디를 볼까라고 생각해서 골랐던 게 사실은 주택은행을 골랐습니다. 주택은행을 사놓고 결국은 좀 군대를 갔죠. 남자라면 또 피할 수 없는 현역 나오셨습니까? 뭐 기갑부대로 갔어요. 기갑부대요. 훌륭하시네. 탱크부대. 저도 현역 나왔어요. 나름대로 공부한 것들을 통해서 분석을 또 하셨고, 그렇죠. 그 중에서도 CEO의 그 유능함, 또 장기로 봤을 때 다시 정상화될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CEO를 찾아서 좀 투자를 하셨던 거네요. 예, 맞습니다. 정리를 안 하고 그대로 군대를 입대를 하신 건가요? 상당 부분이 주택은행으로 돼 있었던 거고요. 군대 갔다 오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 긍정론을 가지고 군대로 이제 입대를 하게 된 거죠. 모바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TV 뉴스 끝나면 밑에 시세 좀 나오고 그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고, 거의 뭐 매매는 생각도 못 하고. 일단 군대에서는 TV를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. 쫄병이었으니까. 맞네. 제가 TV를 보거나 이럴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는데, 근데 그때 좀 운이 좋았던 게 자기의 어떤 특기라든지 뭐 취미라든지 이런 쓰는 란이 있습니다. 근데 당시에 제가 제 특기를 그 주식으로 썼습니다. 특기 내지 취미 이런 것들을 주식으로 썼는데, 그 자대에 배치 받아가지고 어느 날 저희 중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. 그 자네 그 사회에서 주식 투자해본 적 있나?라고 했는데, 제가 주식 투자 좀 했었습니다.라고 했는데, 그러면 자네가 주식 관련돼서 정보를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네.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그분이 저하고 투자 성향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. 그분의 주력 투자 종목은 당시에 유행하는 키워드를 다 모아놓은 사이버 테크 홀딩스 이런 것들을 좋아하셨는데, 뭐 학교도 그럴듯하고 그리고 과도 그럴듯하니까 근데 마침 취미가 주식이라네. 특별인물. 그렇죠. 그분이 매일경제하고 한국경제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일 단위로 그 다음부터 시세 확인하기도 너무너무 편하지 않습니까? 이등병 때는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? 여기저기서 이제 갈고대고,
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뭐 힘들게 하고 있는데 잠 못 자요. 그 대장님께서 주어주신 숭고한 미션 있지 않습니까? 네. 저는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네. 공부를 하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저를 건드리기가 좀 쉽지 아, 그럼요. 않았던. 대장님 밑에. 그리고 약간 그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으면 제가 원래 이런 걸 싫어하는데 네. 아, 참 억지로.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약간은 치근한 반 뭐 이렇게 이제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재밌었는데. 야, 신의 한 수인데요. 예, 보통은 그렇기 이게 지금 같은 사회 분위기 같으면 공간 그렇죠. 공간병 갑질 이런 하는 것들이 거죠. 있잖아요. 임무를 줬는데 그렇죠. 좋아서 하는지 그 사실은 본인도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죠. 덕분에 내공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좀 예. 훈훈한 얘기가 돼버렸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으로 남아 있었던 거고요. 경제신문을 쭉 보다 보니까 이렇게 흐름도 또 보이기도 하고 그것들 가지고 또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니까 네. 나름대로 정리해보는 이런 습관도 기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주식 관련돼서 제가 일기도 쓰고 나중에 또 복귀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최 대표님하고 또 공통점이 그분도 이제 카투샤 하면서 여유가 많아서 수백 장씩 프린트해서 공부하셨다. 그때 내공이 많이 늘으셨다고 하셨거든요. 이런 또 미군이 스폰서를 해주셨군요. 네, 미군이 스폰서를 해주시고 중대장님께서 스폰서를 해주시고 사놓은 거 있잖아요. 예. 그거 어떻게 됐어요? 제가 이제 일병 휴가, 그러니까 약간 1년 조금 안 돼서 휴가를 나올 때쯤 되다 보니까 이 종목이 3배 정도 가까이가 올랐더라고요. 네. 그리고 나머지 종목도 주택은행만큼은 아니지만 올랐고, 그리고 일병 때 됐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게 네네.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일병 휴가 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배치하고 조정하는 한 1년 이상의 기간이 일단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됐던 거고 그 투자했던 걸로 일부는 또 놔두고 나머지는 또 그 안에서 공부했던 종목을 그때 시점에서 사고 네.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군대에서 제대할 때쯤 되니까 거의 돈 4배? 4배, 5배 가까이 네. 불어나 있더라고요. 저한테는 이제 군대 나와서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시드머니나 네. 종잣돈이 마련됐던 거죠. 주식 투자라는 게 실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상황에 좀 맞는 게 중요한 거죠. 맞습니다.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하고 용기를 내는 게 중요하고 용기를 내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.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. 심지어 그때 군대를 가셔가지고 장기 투자까지 같이 하신 예. 상당히 운적인 부분과 또 비자발적인 부분들과 이런 것들이 좀 결부가 되면서 네. 뭐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첫 투자에서 느꼈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파악하고 또 그에 따르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예, 맞습니다. 예. 네. 그렇게 해서 군대에서도 훈훈하게 제대를 하시게 되신 예. 거고 그러면 아직은 이제 최 대표님하고는 서로 아직은 모르는 사이인 사이였던 거고 거죠. 예.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복귀를 하셨고 예. 학생으로 뭐 저희가 이제 2000년도 말에 제대를 해서 2001년도 이제 복학을 하게 된 거죠. 그때가 이제 동아리 활동하면서 예. 최 대표와의 번개가 이루어졌던 예. 제 당시에 이제 여기저기 그 주식 관련된 사이트에다가 그 주식 관련된 리포트 이런 것들을 올렸습니다. 그때 당시에 올렸던 회사들이 뭐 동서나 뭐 한섬, 뭐 신도리코, 퍼시스, 롯데상강 뭐 이런 나름대로 네. 구경제 주식이지만 자기 브랜드를 갖고 있고 네. 재무 구조가 좋았던 회사들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네.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글들을 올렸거든요. 근데 그 글들을 보고 여러분이 사실 연락 오셨습니다. 최 대표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당연히 어떤 아저씨가 나오지 않을까 만나봤는데 이게 학교도 같고 나이도 같고 이러다 보니까 좀 빨리 친해진 거죠. 동아리에 좀 더 같이 들어와서 활동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권유를 했었던 거죠. 어제 이제 방송에서 밝히신 바인데요. 이제 사회 부적응자인 예. 것 같다. 뭐 예.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약간 오타쿠 기질 살짝 좀 있으시잖아요. 예. 살짝 처음 만나서 좀 당황스럽거나 좀 괴짜적인 기질은 없으셨나요?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도 약간 이렇게 욱하는 부분들이 있고 천상천하 유아 독전적인 그리고 워낙 탁월한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성격상 딴 사람과 같이 뭔가 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딱 어디 회사에가 들어가기 쉽지 않지 들어가기만 하면은 거의 S급 사원입니다. S급, S급. 에이스. 왜냐하면은 영어 잘하고 네. 그리고 말 어디서 나가면 꿀리지 않고 기가 잘하고 막히죠. 분석력 좋고 네. 새로운 말도 네. 또 빨리 배우는 편이거든요. 보통 다른 사람들이 그 역량들을 나눠서 갖고 있는데 최 대표는 동시에 그걸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최 대표랑 같이 하면 참 좋겠다. 나는 그런 능력이었거든요. 네. 자기한테 갖고 있지 않은 장점을 갖고 있을 네. 때 이게 매력적인 거지 자기하고 비슷한데 그걸 좀 잘하고 말고 하면 이게 별로 존경심은 안 들고 뭐 경쟁심만 들거든요. 네. 근데 최 대표하고 저는 완전히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각자의 장점들과 매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뭐 큰 문제 없이 아직까지 20년 동안 같이 할 수 있지 않았나. 네. S급 인재. 하지만 상사한테 할 말은 하는. 뜬금없이 예. 든 질문인데 예. 만나시면 처음에 밥 식사하신 건가요? 저는 술을 거의 안 마시거든요. 그럼 전 대부분 만나면은 차를 마시거나 그냥 밥을 먹는데 그날 밥을 먹었습니다. 근데
놀라운 거는 그날 최 대표 밥을 샀다는. 아이고.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. 네. 아 이게 얼마나 저한테 호감을 갖고 있었던 행동이었나 이런 걸 본 게 최 대표가 그 청바지를 입는데 청바지 2년 네, 동안 그렇죠. 똑같은 청바지를 입어서 청바지가 이렇게 촌농처럼 이렇게 약간 갈라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. 그 돈을 모아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런 정도로 이제 소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좀 싫어하는 그 당시엔 그랬거든요. 근데 이거를 이 여자친구도 아니고 저한테 이렇게 밥을 사줬다 이런 것들은 되게 호감을 표현했다 네.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. 잘 될 수밖에 없네요. 그렇게 서로 존경심을 가지고 또 예.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또 이렇게 파트너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. 뭔가 이 친구 내일로 끌어들여야겠다 싶어서 이제 동아리로 영입을 하시게 된 거고 예. 또 거기서 또 눈부신 활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VIP 펀드 뭐 이런 것들도 예. 공개적으로 운영하셨다는데 그 부분 얘기 좀 해볼까요? 저희가 주식 투자 동아리겠지만 가치 투자 동아리는 아니었습니다. 아 그냥 주식 투자. 예.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최 대표하고 좀 더 의기투합했던 게 우리 한 동아리 내에서 가치 투자를 좀 더 유용하게 증명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그 당시에 좀 더 했었던 거고요. 100마디 말로 하는 것보다 투자는 역시 수익률. 네. 수익률로 좀 뭘 보여줘야지 네. 사람들이 믿는 거고 네.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런 가치 투자의 유용성이나 네. 이걸 증명. 왜냐하면 저희가 최 대표나 저나 각자 그 주식 커뮤니티나 이런 글을 올렸던 나름대로의 네, 정말 네. 요만큼이지만은 독자층이나 이제 네, 팬층이 네, 네. 있었기 때문에 그걸 투자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 한번 보여주자. 네. 이런 생각들이 좀 컸거든요. 그래서 상당수자는 뭐 제 돈을 이제 개인 투자했던 돈들을 넣고 이제 동아리에서 이 뜻에 동의하는 그리고 호기심 있는 사람 돈을 네. 몇 해 모아가지고 펀드를 만들었죠. 네. 그게 VIP 네. 펀드 시작이 계기가 됐었습니다. 앞서 설명하신 종잣돈을 그쪽에 예. 좀 많이 넣으신 뭐 거고 대부분을 넣었죠. 네, 대부분을 예, 계좌 두 최 개가 대표님은 최 대표도 좀 넣었지만 최 대표는 여기서 좀 더 리서치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고 최 대표도 자기 투자 네. 금액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네. 이거는 이제 제가 돈이 그 대부분이고 그 펀드의 나머지는 시드머니 지켜보자라는 상식적 의미를 낸 거죠. 발언권은 대표님이 왕이셨겠습니다. 제가 알고 있는 게 가장 음. 좋은 걸 생각하지 않거든요. 저보다 더 좋은 종목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은 좀 적극적으로 좀 수용을 하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. 그래서 최 대표가 알고 있던 종목 중에서도 되게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같이 얘기하고 제일 좋은 거는 최 대표하고 저하고 교집합이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. 네. 마치 연예인을 그렇죠. 서로 따르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좋아하는 네. 최애 연예인이 같은 같으면 거죠. 좋은 거죠. 이 종목도 비슷합니다. 그럼 나하고 투자 생활 비슷하구나. 그리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 다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겹친 종목이 있다. 이러면 좀 높게 평가해 줄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서로 크로스 체크도 되고 예, 맞습니다. 대표적인 종목들이나 뭐 그런 게 딱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? 그때 당시 딱 그 저희가 둘이 같이 눈이 맞았던 종목이 동서라는 종목이었는데 사실 동서라는 종목은 저희가 아시겠지만은 전설의 종목. 창업하고 나서 다 10년 이상을 저희가 장기 보유했던 저도 한참 많이 봤습니다. 이런 종목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 회사 자체는 별 볼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식품 포장재를 만드는 뭐 이런 회사거든요. 네네. 근데 놀라운 건 이 동서라에서는 동서식품이라는 뭐 맥심 커피 믹스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의 지주회사로 미국 크래프트하고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커피 믹스 시장 80%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 보통은 뭔가 포장재나 이 제품을 납품하면은 그 회사 을이거든요. 근데 이 회사는 자기가 주인이야. 지주회사야. 그러다 보니까 네. 포장재 값도 얼마든지 높게 받을 수 네. 있고 독점 품목이다 보니까 가격도 매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가격을 매년 올린 만큼 배당금도 매년 올려줬습니다. 비슷한 거 찌찌뽕 하는 이런 느낌처럼 이 동시에 이 종목을 네. 발굴하고 이 종목은 우리가 탑픽으로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넣었던 경험이 있습니다. 네. 수익률 안 궁금할 수가 없잖아요. 만 2년 동안 저기 117% 정도 만 2년이요? 수익이 났습니다. 예. 117%. 예. 코스피는 한 어느 정도 동일 올랐을까요? 기간에 이제 코스피는 13% 정도 올랐으니까 코스피 대비해서도 100% 정도 예. 더 난 거고 뭐? 원금이 한 두 배 예, 넘게 난 원금의 거죠. 2배 가까이 오른 거죠. 으쓱하셨겠습니다. 그 동아리의 가치 투자를 동의하지 않던 사람들과 물론 이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정도 2년 정도 해가지고 그게 난 게 무슨 자랑이냐 그때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대단했다고 생각하는 게 공개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. 네. 그리고 저희가 2000년도 8월 정도에 이제 출범을 했거든요. 근데 한 달 뒤에 지금도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. 9.11 사태라고 그때네요. 예. 2001년 그쵸. 예. 저희가 야심차게 보통 그 개업을 했지 않습니까? 네. 개업을 하고 이제 펀드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오픈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자마자 9.11 사태가 나와가지고 쭉 떨어졌으니까 와 얼마나 황당합니까? 그러니까 일단 돈을 태웠는데 멋있는 거 보여주시면 제대로 수익 딱 나는 거 보여주시는데 대자부처럼 97년도 98년도에 사태 생각나니까 이럴 때는
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사야 된다. 네.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낙폭이 크고 저희가 확신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그 9.11 사태가 나서 주가 폭락한 날 왕창 담았죠. 근데 그때는 이견이 별로 그렇죠. 없으셨겠네요. 저희였는데 맨날 저희가 얘기하는 게 주식시장 박앤세일 때 사라고 했는데 물론 회사가 하면 뭐 3차 네. 세계대전 일어난다부터 해서 네네. 별별 음모론적 시각 이렇게 뭐 생각하면은 네. 정말 한도 끝도 없지만은 저희 생각할 때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고 네. 이거는 사고에 가깝기 때문에 금방 회복될 수 있다. 저도 그때 대학생 때였거든요. 예. 전쟁 나는 거 아니냐. 미국 대빵이 한 대 맞았는데 좀 이런 뉴스가 굉장히 지금은 뭐 흉흉했어요. 코로나 이슈로 해서 거의 약간 뉴스만 틀면은 코로나 특보 뭐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? 그 당시에는 그 뉴스만 틀면은 정말 누가 범죄를 사주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여러 대 비행기가 이렇게 됐는지 그 당시에 봤을 때는 그 충격적이죠.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 걸음 물러나서 그리고 제 97년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97년도가 어떤 사고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가까웠던 한국에 그때 9.11 사태는 조금 더 사고에 가까웠던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이거는 빨리 회복을 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해서 용기 있게 샀는데 사실 수익률의 상당 부분이 그때 좀 났었습니까? 제 사람 생각에 수익률은 팔 때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희는 반대로 생각해 수익은 살 때 결정됩니다. 좋은 가격에 좋은 주식을 사면 그때 네. 이미 수익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. 일단 주식은 싸게 예. 쌀 때 사야 된다. 예.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IMF라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예. 용기를 뭐 또 낼 수 맞습니다. 있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부분인 좀 더 거기에 대해서는 초연해졌던 것 같습니다. 결정책 요거 만들면서 보니까 기사도 이렇게 났더라고요. 예, 뭐 맞습니다. 친구 둘이서 펀드 운용해서 얼마 났다 이렇게 좀 이름이 그때부터 좀 알려지기 시작하신 거죠. 수익률이 좀 더 안 나오면 가리고 싶고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저희는 대부분 그 펀드에 있었던 종목들과 비중과 투자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신문을 발행해서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알리고 리포트를 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구나. 그리고 지금 뭐 유튜버나 블로거들이 하는 것처럼 직접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그때 쌓았던 신뢰도 가지고 사실 창업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그리고 초기 고객들도 대부분 다 그때 그 펀드를 네. 되게 응원해 주시고 네. 또 도와주시던 이런 분들이 초기 고객이 돼주셨습니다.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저희 주요 구독자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미 학습 효과로 알긴 알아요. 지금 싸다. 지금 들어가면 기회인 것 같기도 한데도 마음 한켠에 이제 불안한 측면이 있으니까 행동으로 옮기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나는 잘 모르니까 또 내 지식이 너무 미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막상 실천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분들한테 희망이 되어주는 일종의 롤모델 같은 느낌이랄까요?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개인 투자자로 IMF를 극복하시고 예. 또 9.11 사태로 극복하시고 또 이런 얘기들을 사실 진솔하게 들어보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모시게 된 건데요. 예.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. 예.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해야 될 부분은 그래서 지금의 한국 시장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그때랑은 또 어떻게 다른가 이런 얘기들도 좀 해야 되거든요. 97년도나 2008년도에 좀 더